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한번 KBO 리그의 하늘을 스치자 그라운드 위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단순한 시즌의 끝이 아니다. 돈, 욕망, 배신이 얽히고 설킨 스토브리그의 서막이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리그의 중심에서 펼쳐질 피보다 뜨거운 머니게임, 그리고 100억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배신의 서사를 파헤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야구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권력과 명예,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충돌하는 거대한 드라마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진실의 기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이 뜨거운 전쟁의 다음 장면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FA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KBO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스토브리그. 돈의 크기가 곧 권력의 크기로 바뀌는 이 냉혹한 시장에서 한 명의 선수의 선택이 리그 전체의 지도를 다시 그릴지도 모릅니다. 그 중심에는 100억이라는 숫자에 휘둘리는 한 남자, 강백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다가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피워올리고 있는 3명의 거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베테랑이 아닙니다. 한 팀의 역사, 팬들의 자부심, 그리고 리그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강민호. 그는 이미 4번째 FA를 맞이한 KBO에서 보기 드문 장수 포수입니다. 그의 등급은 C등급, 즉 어떤 구단이라도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를 내지 않고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영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롯데 자이언츠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직구장의 영웅이었던 그가 떠난 지 오랜 세월, 롯데는 여전히 팬심의 균열을 봉합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포수들의 불안한 경기력, 흔들리는 팀의 중심, 그리고 점점 식어가는 팬들의 열기, 그 모든 결핍을 메울 수 있는 단 한 명의 이름이 바로 강민호입니다. 만약 그가 다시 롯데의 유니폼을 입고 사직구장의 안방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팬심의 귀환이며 잃어버린 자존심의 복구입니다. 팬들은 그가 마스크를 쓰고 포수석에 앉는 그 순간 잊고 있던 함성과 눈물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강민호의 복귀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한 시대의 감정적 결산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롯데의 심장으로 뛰며 그라운드 위에서 돌아온 왕의 존재감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 계약은 돈의 계산을 넘어 야구가 여전히 인간의 감정 위에 서 있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민호의 귀환이 감동의 서사라면 다음 인물의 이야기는 더 깊고 무거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름, 양현종. 기아 타이거즈의 심장이라 불리는 남자입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팬들은 단지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팀의 역사와 영혼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번 FA 시장에서 그는 C등급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구도 그가 기아를 떠날 거라 믿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떠나느냐가 아니라 기아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레전드를 존중하는 방식이 바로 구단의 품격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아가 그에게 단순히 나이와 성적만을 기준으로 냉정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숫자의 논리로 사람의 영혼을 평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양현종의 가치는 ERA나 이닝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후배들의 교본이며 팬들에게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기아가 그를 예우하는 방식은 단지 한 선수의 계약이 아니라 구단의 철학이자 문화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남는다면 그것은 기아가 역사를 지키는 팀으로 남겠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존중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퇴장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조차 거부하는 남자 최영호가 있습니다. 그의 주민등록번호는 42세를 향하지만 그의 스윙은 여전히 젊은 타자들을 압도합니다. 그는 여전히 클러치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해결사이며 팬들의 기억 속에서 현재 진행형의 전설로 존재합니다. 그 또한 C등급 FA. 팀을 떠날 가능성은 낮지만
중요한 건 역시 구단의 태도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베테랑이라는 단어가 존중의 상징이 될지, 무시의 이유가 될지는 오로지 구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사직구장에 들어서든, 기아의 더그아웃에 남든, 혹은 새로운 유니폼을 입든, 최영우의 존재는 리그 전체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KBO는 여전히 헌신과 역사를 존중하는 리그인가? 아니면 젊음과 데이터만이 가치를 결정하는 냉정한 시장이 되어버린 것인가? 이 세 명의 베테랑이 맞이한 FA 시장은 단순한 협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리그가 어떤 철학으로 다음 세대를 맞이할지를 결정하는 시험대입니다. 야구는 늘 결과의 스포츠이지만 때로는 그 결과를 만드는 태도가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야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스토브리그의 불빛 아래에서는 언제나 누군가가 새 출발을 꿈꾸고 누군가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한다. 강민호, 양현종, 최영우 같은 레전드들이 마지막 춤을 준비하는 동안 또 다른 이들은 무너졌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절박한 눈빛으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들에겐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았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중 첫 번째 이름은 이영하다. 한때 그는 리그를 대표하는 파이어볼러로 불렸다. 시속 150km 후반의 직구, 포수미트를 찢을 듯한 강속구, 그리고 슬라이더의 예리함까지 갖춘 완벽한 재능이었다. 하지만 그 재능은 통제되지 못한 야생마처럼 폭주했고 영광과 추락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커리어를 만들어냈다. 2026년 FA 시장에서 그는 B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수치만 보면 희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잔혹한 현실이 숨어있다. 어느 팀이 위험한 도박을 감수하며 그를 품을 것인가? 그를 선택한다는 건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모험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베팅이다. 그러나 프로야구에서 재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다. 한화 이글스나 삼성 라이온즈처럼 젊은 투수진 리빌딩에 공을 들이는 팀이라면 그를 다시 길들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지도 모른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엔진 같지만 한 번만 제대로 손보면 다시 굉음을 내뿜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영하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다.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다시 쥐는 것, 기본 연봉을 낮추더라도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계약으로 다시 무대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기의 시작이다. 그가 다시 마운드 위에서 전성기의 강속구를 뿜어낸다면 2026년 FA 시장은 그의 이름으로 다시 불타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영하의 부활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어떤 이는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다. 그 이름, 조상우. 한때 그는 철벽 마무리라는 수식어가 당연하던 사나이였다. 아웃회에 그가 등장하면 팬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2025 시즌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직구는 힘을 잃었고 제구는 흔들렸으며 자신감은 사라졌다. A등급이라는 꼬리표는 오히려 그에게 족쇄가 되었다. 그를 원하는 구단은 거액의 연봉과 함께 보호선수 외 유망주 한 명을 내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시장은 냉정하고 평가는 차갑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의지뿐이다. 하지만 야구는 드라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빛나는 이야기가 바로 야구다. 만약 그가 부활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우승보다 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것이다. 조상우는 지금 그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팬들은 말한다. 그가 다시 돌아올 리 없다. 하지만 바로 그 회의적인 시선이 그를 다시 던지게 하는 연료가 된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이제 잃을 게 없기에 다시 던질 수 있다. 그것이 진짜 투수의 본능이다. 이처럼 부활을 꿈꾸는 두 영웅의 이야기는 냉정하지만 아름답다. 그들의 시련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며 FA 시장의 또 다른 얼굴이다. 스포트라이트는 화려한 계약금과 대형 영입에 쏠리지만 진짜 야구의 본질은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들은 화려한 계약서 대신 눈물과 땀으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시장의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것은 재기가 아닌 배신의 향기를 품고 있었다. 팬들의 심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잔혹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잠실의 주인,
김현수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LG 트윈스의 얼굴이자 팬심의 상징이었다. 수십 년간 팀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은 선수.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이 다른 팀의 유니폼과 함께 언급되고 있었다. 만약 김현수가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는다면 이 한 문장만으로도 리그 전체가 술렁였다. 그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신념의 붕괴, 팀의 자존심에 칼을 꽂는 행위와 같았다. 이 폭풍의 씨앗은 그의 C등급이었다. 보상금도, 보상 선수도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계약. 즉, 김현수라는 거대한 이름을 아무데가 없이 데려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두산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가 프로의 첫 발을 내딛었던 친정팀. 그곳에서 다시 불러들이려는 손길이 다가왔다. 두산에게 김현수는 상징적인 복귀 카드이며 동시에 LG에게는 악몽이다. LG 팬들은 분노했다. 레전드를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는가? 팀의 심장을 돈으로 평가하다니. 기아가 양현종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구단의 철학을 보여준다면 LG가 김현수를 대하는 태도는 팬심의 무게를 가늠하는 잣대였다. 합리적 운영을 내세우며 냉정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팬들과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잠실의 하늘을 가를 것이다. 이적이 현실이 된다면 잠실구장에는 전혀 새로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LG 팬들이 사랑하던 영웅이 두산의 유니폼을 입고 자신들의 팀을 상대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경기 장면이 아니라 배신의 상징이 될 것이다. LG의 위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야구는 언제나 의리와 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그리고 이번 스토브리그는 그 줄 위에서 가장 치열하게 흔들리는 계절이 될 것이다.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떨어진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 하나. 야구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이다. 배신의 폭풍이 잠시를 뒤덮는 동안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감정이 아닌 계산, 의리가 아닌 숫자, 바로 돈의 흐름을 두고 벌어지는 냉정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무대에서는 오직 실력과 가치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명의 이름이 있다. 김범수, 그리고 박혜민이다. 김범수는 단순한 좌완 불펜 투수가 아니다. 그가 마운드에 서는 순간 상대 타자의 표정이 바뀐다. 공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예리하고 구위는 폭발적이다. 1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26년 FA 시장에서 그가 등장하자 모든 팀이 동시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를 영입하면 우리는 최소 10경기 이상을 더 이길 수 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리그 전반적으로 불펜 불안이 극심했던 지난 시즌, 김범수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남자, 그리고 구단의 운명을 뒤흔드는 변수다. 두산, 롯데, NC, 그리고 우승을 노리는 여러 팀들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다. B등급의 보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범수는 비용보다 확실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를 얻는 순간 팀의 경기 운영은 완전히 달라진다. 7회 이후의 야구가 훨씬 편안해지고 마운드의 심장박동이 안정된다. 한화 이글스는 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다른 팀들의 배팅은 더욱 과감해진다. 그를 빼앗기면 한화는 다시 암흑기로 추락할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존재는 구단의 생명줄과 같다.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40억, 50억이라는 숫자는 이제 의미가 없다. 김범수의 가치는 이미 그 이상이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기준을 다시 세운다. 2026년 FA 시장에서 김범수의 계약이 곧 다른 불펜 투수들의 몸값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의 도장은 곧 시장 시세표가 된다. 그리고 그 시세표는 앞으로 몇 년간 KBO의 자금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김범수가 시장의 기준을 세운다면 박혜민은 그 기준을 확장시키는 선수다. 그의 2025 시즌은 한편의 성장 드라마였다. 그는 원래도 수비형 중견수로 유명했다. 그러나 2025년 그는 타격까지 폭발시키며 완전체로 거듭났다. 빠른 발, 정확한 타격,
그리고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 그는 단순히 공을 잡는 수비수가 아니라 경기를 설계하는 지휘자였다. 하나 이글스가 그를 노린다는 소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그들은 외야 수비 불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박혜민은 그 약점을 완벽히 메울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그가 한화 외야의 중앙을 지킨다면 팀의 수비 밸런스는 단숨에 리그 상위권으로 도약할 것이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 이상의 존재다. 그는 투수들의 부담을 줄이고 팀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는 촉매제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는 팀의 상징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세대교체라는 냉정한 현실이 그를 압박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을 키워야 하는 팀의 철학, 그리고 베테랑에게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그들의 머리를 짓누른다. 박혜민의 이적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팀의 방향성을 바꾸는 결정이다. 그를 잃는다면 삼성은 단순히 외야수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과 리더십이라는 팀의 뼈대를 잃는 것이다. 이처럼 김범수와 박혜민은 리그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두 개의 거대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 명은 마운드를 지배하는 힘으로, 다른 한 명은 필드를 지배하는 안정감으로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기준 위에 곧 폭풍의 눈이 등장한다. 그 이름은 강백호다. 그는 이미 모든 이들의 계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존재다. 그의 이름 앞에서 돈의 논리는 무너지고 감정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를 둘러싼 시장의 공기는 다르다. 수비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타격은 그 모든 약점을 압도한다. 그의 방망이는 단순한 야구 배트가 아니라 리그의 미래를 써내려가는 펜이다. 2026년 FA 시장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강백호라는 이름으로 수렴한다. 그는 이번 시장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구단의 계산기는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강백호의 선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리그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하나의 선언이다. 그가 남느냐, 떠나느냐. 그것이 곧 KBO의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릴 것이다. KT는 그를 잃을 수 없다. 그러나 그를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크다. 롯데와 두산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들이 내민 금액과 조건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리그는 돈이 아니라 자존심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이것은 권력의 전쟁이며 왕자를 둘러싼 싸움이다. 그리고 그 왕자의 이름은 단 하나, 100억의 사나이. 강백호다. 2026년 FA 시장의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누구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고 모든 구단이 자신들의 왕자를 걸고 칼을 뽑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드디어 이름이 불린다. 강백호. 그의 한마디, 그의 한 선택이 리그 전체를 뒤흔든다.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KBO 역사에 남을 100억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를 둘러싼 관심은 이미 상상을 초월한다. KT 위즈는 그의 원소속 팀이자 그를 키운 팀이다. 팀의 심장, 공격의 중심, 팬심의 상징. 그러나 그를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금액은 너무나 크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다. 그것은 구단의 예산 구조 전체를 흔드는 금액이며 한 팀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거대한 도박이다. KT는 알고 있다. 그를 잃는 순간 팀의 공격력은 반토막 나고 관중석의 열기마저 식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를 붙잡는 것도 쉽지 않다. 재정적 부담, 보상선수 문제, 그리고 세대교체라는 명분이 그들을 괴롭힌다. 그런 틈을 노리고 롯데와 두산이 움직인다. 롯데는 이미 사직구장의 함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그를 노리고 있다. 강백호가 사직에 들어서는 순간 그라운드는 폭발할 것이다. 강민호의 귀환이 감동의 불씨라면 강백호의 합류는 그 불씨를 폭풍으로 바꾸는 점화다. 두산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언제나 공격적인 FA 전략으로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그 최고의 타자를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 두산이 강백호를 데려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다. 잠실의 주인이 다시 바뀌는 선언이 된다. 하지만 모든 구단이 알고 있다. 강백호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다. 그의 방망이는 신의 축복이지만 그의 수비는 리스크다.
그의 이름을 계약서에 적는 순간 구단은 동시에 두 가지의 길을 걷게 된다. 한쪽은 환호, 다른 한쪽은 공포다. 그의 공격력은 리그를 지배하겠지만 수비의 불안은 팀의 균형을 흔든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강백호의 방망이에 100억을 걸 수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KBO 리그 전체를 삼켜버린다. 롯데는 말한다. 그의 수비는 문제가 아니다. 공격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 두산은 속삭인다. 잠실은 그에게 완벽한 무대다. 우리는 그를 왕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KT는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 두려움과 자존심이 공존한다. 그들은 알았다. 지금의 선택이 리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선택이 야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2026년 FA 시장의 모든 시선이 강백호에게 향한다. 그의 선택 하나가 한 팀의 운명, 수많은 팬의 감정, 그리고 리그의 권력을 결정한다. 그가 KT에 남는다면 그것은 의리의 승리다. 그를 키워준 팀에 남아 끝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는 팬들의 사랑을 지키고 KT는 팀의 상징을 지켜낸다. 그 선택은 안정과 신뢰를 가져올 것이다. 리그의 판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기존의 균형이 유지되고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그러나 정말 만약에 그가 이적을 선택한다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가 새로운 유니폼을 입는 순간 KBO 리그는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 그의 방망이가 새로운 팀의 로고 아래에서 휘둘려질 때 리그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를 얻은 팀은 즉시 우승 후보가 되고 그를 잃은 KT는 중심을 잃은 채 흔들리게 된다. 100억의 선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리그의 심장을 쥔 도박이다. 야구는 원래 감정의 스포츠였다. 그러나 지금 KBO는 돈의 리그로 변했다. 선수들의 계약 하나가 팬심의 방향을 결정하고 구단의 철학을 드러낸다. 강백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커리어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철학을 시험하는 순간이다. 그가 KT를 떠난다면 그것은 용기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남는다면 그것은 충성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 야구의 신은 언제나 공정하지 않다. 승부는 냉정하고 팬심은 뜨겁다. 그리고 지금 KBO는 그 두 가지가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시점을 맞이했다. 강백호의 선택은 이미 선수 개인의 결정을 넘어섰다. 이제 그것은 리그의 운명이며 팬들의 신념이다. 한 사람의 손끝이 KBO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의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선언문이다. 100억이라는 숫자, 그리고 강백호라는 이름. 이 두 단어는 지금 한국 야구의 모든 담론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의 결정이 내려지는 날, KBO 리그의 균형은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누군가는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울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야구는 다시 한번 돈과 의리, 자존심이 충돌하는 가장 인간적인 전쟁터가 될 것이다.